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한예술장로회 통합총회가 장애인주일 기념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가 기독교 동성애대책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의 심각성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경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보상금 500억 원에 이사하기로 했던 조합 측과의 협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조합 측은 교회를 제외한 재개발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건설 중인 이슬람 사원의 건축 재개를 두고 주민 간 마찰이 거세지자 시민들이 북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 사업을 전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주일 기념예배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술장로회 통합총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배를 진행한 건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책자도 배포됐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주일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20일 경기도 광주 서울 장신대에서 열린 예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약 400명이 참석했으며 예배 시간 내내 수화 통역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통합총회는 장애인의 날이 있는 주간의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정하고 신학교를 중심으로 장애인주일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사나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이계윤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아론의 도움을 더해 모세를 들어 쓰셨다면서 약한 사람에게 지원과 지지를 더해 약함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에 보면 저런 계단이 있습니다.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리가 편하기 때문일까요? 턱 때문이죠. 이 장애인 인식을 한 것은 휠체어 타서 저 사람 장애인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저게 장애를 만드는구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장벽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농아인 학생들은 수화로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수화로 한 기도는 눈을 뜨고 보았고 점자로 읽은 성경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특송 시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들이 수화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서울 장신대 소속 손꽃 찬양단이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1년째 손꽃 찬양단에서 활동 중인 한 학생은 합창단에서 수화를 배우며 농아인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제가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봤었는데 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대화잖아요. 이것도 언어인데 언어를 배움으로써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통합총회는 이날 선교단체 AL 미니스트리와 협업해 제작한 시각장애인 성도 안내책자를 학생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외와 차별 없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보와 찬양 가사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한 학생은 이번 계기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좀 답답하겠다. 좀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해할 수 있을까? 수어도 굉장히 은혜로웠고요. 기도를 눈 뜨고 해본 것도 처음이었고 이제 성경 봉독을 눈 감고 해본 것도 처음이었는데 다 이렇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도 그냥 말 그대로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히 진행된 예배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매년 전국 각지에서 벌이는 퀴어 축제가 올해도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기독교 총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는 동성애 행사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기독교 총연합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2023년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18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아카데미는 강연자 5명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퀴어 축제의 사회적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의 실체에 대한 내용 등을 다뤘습니다. 강연을 들을수록 참석자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불건전한 퀴어 행사의 모습에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행사로 인해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참석자들은 더 놀란 표정이 됩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옹호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해 반대할 수도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박탈해놓고 또 자기들이 독재한다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속고 있는 것이에요. 대구에선 2009년부터 매년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어 지역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기독교 청년합 동성애 대책위원회 측은 동성애가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번 아카데미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퀴어 축제 이전에 우리 대구 교계 교육자들이라도 이걸 좀 제대로 알고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바탕이 돼야 나중에 반대를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할 때 힘이 있을 것 같아요. 23개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온 글로벌 성품연구소 박광희 대표는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이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오니까 내 성별은 내가 결정한다. 그런데 한계도 아니야. 사회적으로 퍼지고 있는 페미니즘이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페미니즘은 한마디로 가부장제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으로서 반기독교적 마르크스 사상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전해집니다. 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는 페미니즘의 여성 해방 선언에 동성애를 하도록 설득하는 내용도 담겼다며 가부장제는 남녀가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기독교적 사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페미가 굉장히 여러 분파가 있어서 같이 평등하게 살자 그런 온건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초창기 페미니스트들은 철저하게 남성 혐오주의자고 굉장히 극단주의자였고 굉장히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다? 가부장제 파괴, 가부장제 해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동성애니 그런 것들이 문란함이 아주 극에 도달했었다고. 강사들은 동성애 문화가 확산된과 동시에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되면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동성애가 확산되는 현실 상황을 점검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자세가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지난해 재개발 조합 측으로부터 보상금 500억 원에 이주하기로 합의했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최근 돌연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조합 측은 결국 교회를 제외한 정비 계획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는데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상황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넘게 재개발을 진행해온 장위 19역. 철거가 마무리된 이곳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만이 외딴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지난해 9월 보상금 500억 원에 이주하기로 합의했지만 전 목사는 최근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나 안 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사 안 해요 나는. 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새로 지어서 하지. 교회는 지난달 장위 19역과 800m가량 떨어진 장위 8구역 내 한 사우나 건물을 180억 원에 매입하려 했습니다. 임시 예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교회가 장위 8구역에서도 알박기를 시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을 근거로 구청은 해당 거래를 불허했습니다. 새 건물 매입에 실패하자 불똥은 장위 19역으로 튀었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가 매입을 시도했던 사우나 건물입니다. 교회 측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 건 이른바 알박기 프레임을 씌운 언론과 이를 방관한 재개발 조합의 책임이라며 예정된 이주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여기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이게 사무실 있죠. 여기 교육관 있죠. 그렇게 알박이란 용어도 모르십니까? 조합 측은 결국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는데 1년에서 2년의 시간과 건축이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더 이상 협상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라 재개발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를 제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또다시 힘으로 공사를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향후 진행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구에 건설 중인 이슬람 사원의 건축 재개를 두고 주민 간의 몸싸움이 일자 주민들이 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열었습니다. 지난 18일 이슬람 사원의 건축이 재개되며 공사를 저지하던 주민들과 건설자 간 마찰이 있었고 주민 한 명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해당 사건에서 주민들을 보호하지 않는 북구청장을 규탄하고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비대위 김정혜 부위원장은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5월 20일에 열릴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국민대회에 선포식을 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캠페인 나부터 실천 사업을 전개합니다. 한교총은 지난 18일 기독교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연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 사업으로 탄소중립 나부터 실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집필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집필 내용은 탄소 중립에 대한 신학 연구, 실천적 캠페인 방안 등 연구 논문과 칼럼, 설교문과 기도문입니다. 모집은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며 최종 집필자는 한교총 기후환경위원회와 사무처의 공동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한교총은 완성된 자료를 통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한국교회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나부터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 순복음 중동교회 김경문 담임 목사가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 목사는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육문 앞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와 반대되는 성격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기독교 질서를 거스르는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시위에 나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 차별금지법은 에이즈 확산 등 사회의 불행도 가져온다고 전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는 매주 목요일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중국 의술을 통해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사 기자 류칠련 목사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바러보 교회에서 치유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 교회는 1,500명이 모이는 중국계 교회로 류 목사는 이번 사역 기간 동안 하루 100명씩 약 800명을 진료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류 목사의 이번 사역을 통해 75명의 현지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한편 류 목사는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이단 정명석을 목사로 알고 있는 등 한국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1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한 탑승 시위로 4호선 명동역에서 출근 시간대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공동투쟁단은 이날 오전 8시쯤 삼각지역과 명동역에서 모여 시위를 시작했는데 명동역 시위는 예고에 없던 기습 시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명동역은 오전 8시 16분부터 약 14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공동투쟁단은 약 30분간 시위를 한 후 정부의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여의도 63빌딩 쪽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가며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와 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의장은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구제 방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등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마약이 파고들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는데 중독성이 있을 정도로 맛이 있거나 잠이 잘 온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식당이나 베개 등의 마약 용어를 단 상호나 상품명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상품명에 마약 용어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도 있습니다. 반면 마약이란 명칭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론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해군의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암호함이 900일에 가까운 인수평가를 마치고 20일 군에 인도돼 조만간 임무 수행에 나섭니다. 암호함은 2020년 11월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시운전을 하며 군의 인수평가를 마쳤습니다. 암호함이란 함명은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지역인 암모장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특히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와 음파 탐지기 등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를 탑재해 전체 국산화 비율이 76%에 달합니다. 길이 83.3m, 폭 9.6m로 자망 시간을 늘려주는 AIP 체계를 갖춘 디젤 잠수함으로 최대 수주 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가 저학년을 대상으로 금지 조치를 내린 성정체성 및 젠더 교육을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간 19일 플로리다 교육위원회가 이날 투표를 통해 법 규정을 12학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새 규칙을 처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에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신규 규칙에 의거해 자격이 정지되거나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강경 보수로 알려진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가 임박한 시점에서 단행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산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 고무, 목재 등 주요 상품의 역내 수입 판매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나섭니다. EU는 현지 시간 19일 산림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 채택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이 같은 결정이 났다고 전하며 조만간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EU 시장에 판매하려는 제품이 2020년 12월 말 이후 산림벌채를 통해 전용된 농지 등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U 산업 환경 규제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시카고 도심의 한 빌딩 앞에서 흑인 청소년 무리가 20대 백인 여성을 집단 폭행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이 영상은 시카고 도심공원 밀레니엄 파크 앞 지난 15일 밤 현장 인근 빌딩 입구에서 촬영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약 10명의 청소년 무리가 여성을 잡아 끌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애슐리 크누두스는 집단 폭행을 보고도 경찰관들이 그냥 지나쳤다며 지나가던 부부가 도와줘 인근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내전 중인 중동국가 예멘의 한 구호물품 지급 현장에 군중이 몰려 최소 79명이 눌리고 밟혀 숨졌습니다. AFP 통신 등은 19일 오후 예멘의 수도 사나의 밥 알예멘 지역 구호물품 지급센터에서 빈민이 한꺼번에 몰리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예멘 내전은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인한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후티 반군이 예멘 정부를 2014년 수도 사나에서 몰아내며 시작됐습니다. 현재 사나를 통치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 파악한 사망자는 최소 79명이고 부상자는 최소 110명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의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시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북동풍을 타고 모래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부산과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부산 19도, 대구, 제주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20, 30대 세입자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고 쌓여가는 은행 빚에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선 관계 당국의 처벌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